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지는 주식 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주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주회사라는 용어 많이 쓰시고 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투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요? 쓰지 않나요? 아니, 그 많이 나오던데요. 아, 그래요? 기사에는데. 네, 쓰는 걸로 그러면. 안 나오나요? 네.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주회사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어떤 네. 건가요? 지주회사. 제가 또 이게 사전 용어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지주회사라는 걸 딱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뜹니다.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 한다. 모회사. 모회사. 그럼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자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회사의 주식들을 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를 하는 거예요. 모회사가. 모회사가. 근데 이제 지금 우린 지주회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지주회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굳이 얘네들을 합병하지 않아도 네. 얘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맨 위에 있는 지주회사를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 밑에 많은 자회사들이 네. 뭔가 영향을 미치고 돈을 벌고 할 때마다 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운 예로 네. 삼성의 지주회사는 어디예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물산인가? 자, 지배구조를 보면 네.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지금은 현재는 이제 이재용 네. 체제긴 하지만 그 전에 이건희 네. 회장님 체제일 때는 회장님이 장려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죠. 네. 근데 이걸 상속받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 기사들도 보면 이부진 사장이 네네네.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1,000억 원을 또 모았다. 왜냐면 이제 세금 내야 되니까. 네. 그걸 가져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사진은 나중에 여기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이 백으로 한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재용 회장이 네. 삼성물산 주식을 17% 가지고 있어요. 17%. 17.48%.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제 나머지 총수 일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14% 정도. 14%죠. 네.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물산이 전자의 주식을. 네. 네. 그 다음에 물산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또 4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43%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주식을 또 1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지배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중공업, 삼성 SDS,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전자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틀이네요, 삼성의 그렇죠. 근데 삼성의 이제 지주회사는 삼성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계열의 모회사, 우리가 지주회사는 그렇죠. 삼성물산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 지금 삼성의 이름을 단 회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등등등등등 많아요. 다 상장했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얘기한 건 대부분 상장한 거예요. 상장하신 거. 네. 근데 이거를 다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주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금이 막힐 거 아니에요. 쓸 게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지배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한 놈만 잘 관리를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지배를 할 수 있다. 네. 이 지배하는 꼭대기에 있는 게 지주회사다. 지주회사다. 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어쨌든 그 지주회사라는 거는 그냥 그 자회사들을 제일 위에 있다. 꼭대기 있는 놈. 이걸로 이해를 하면 좀 쉽겠네요. 네. 근데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회사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주회사는 얘네들을 운영하고 투자하고 네.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게 조금 많이 분리가 됐다라고 분리가 생각하시면 됐다. 돼요. 우리 운영하는 회사다. 분리가 됐다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뭐 뒤에 네. 설명을 지주회사 안 해주실 어렵습니다. 거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지주회사도 저희처럼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왜냐면 삼성물산 주식을 사면 되니까. 사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지주회사를 투자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자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뭐 돈을 좀 벌어온다.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주회사를 왜 투자하지라는 그 투자 필요성? 이게 투자의 있나요? 필요성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M&A를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M&A를 많이 해요. 아, 합병. 합병. 다른 회사를 주식을 사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만약에 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비싸게. 비싸게. 그러면 여기서 차익이 생기죠. 제가 M&A를 알기로 많이 그거를 합니다. SK가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SK가
SK가 잘하죠.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대박이었죠. 그게 네. LG 거 사온 거죠. 네, 원래 하이닉스가 SK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들도 보면 SK가 최근에 또 조금 괜찮은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랑 SK랑 제너럴 모터스, GM. GM이 각각 이제 지분을 사서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미국의 SES, 우리가 우리가 아는 그 SES 말고 네. 슈가 바다 얘네들 말고 네. 그 SES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업체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리튬 메탈 배터리 처음 들어보죠. 리튬 이온은 들어봤잖아. 네, 메탈 네, 리튬 메탈 배터리를 이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스펙이 괜찮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기존 전기차 배터리랑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에너지 밀도. 그럼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주행 거리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에너지 밀도가 최대 3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뭐 MCM 뭐 이런 애들보다 3배가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사이즈다, 배터리 사이즈가 네. 같은 용량이다라고 한 300km 더 간대요. 300km. 혁신이네요, 어떻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25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SK가 네. 이 미국 SES의 지분을 네. 12.86%를 가지고 있어요. 12.86. 네, 장부 가치로 하면 69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산 거예요. 네. 690억 투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숫자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말에 이 SAS가 네. 상장을 하는데 우회 상장을 할 것 같아요. 네. 스펙이라고 아시죠? 그때 한번 들어오긴 했는데. 네, 인수합병을 위해서 네. 만든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니까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스펙이 있어요. 이름이 아이반호 캐피털 에퀴지션. 아우 너무 어려워. 네. 근데 얘네들이랑 합병을 해서 네. 상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올해 안에 할 거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올해 안에 할지 내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전기차 이슈들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혁신적인 기술이다. 네. 라고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주식가치 평가액 예상치가 네. SES가 3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3,600원. 36억 달러인데 6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빨리 해야 돼요. 이 36억 달러의 지분을 몇 프로 가지고 있다고요? 12.86. 네. 이거를 계산을 하면 한 4.6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5억 달러 가까이 돼요. 네. 그러면 원화 뭐 달러당 1,100원, 1,200원 계산하면 거의 5천억이 넘어요. 그 투자는 600억 정도를 한 건데. 장부 가치는 690억인데 나중에 상장이 돼서 이 지분을 팔았어요. 딴 데다가. 그러면 5천억 정도는 버니까. 벌 수 있겠다. 그러니까 5천억 마이너스 700억 해봐. 4,300억 번 거죠. 아, 그렇게 본 거죠. 어때요? 갑자기 지주회사가 좋아 보이죠? 예, 좀 새로운 접근이네요.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뭐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면 전 다음 질문이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래 지주회사들 이슈들 뭐 있냐 물어볼 거잖아. 일단은 그건 아니다. 일단 맞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고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네. 지주 회사를 좀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두산도 있고요, 뭐 SK, SK, CJ, 그다음 뭐 LG. LG.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들은 그냥 뒤에 삼성 뭐 땡땡땡, 네. 두산 땡땡땡. LG 땡땡땡 이 붙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지주회사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 SK라는 네. 이름을 쓰려면 그 밑에 자회사들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SK 텔레콤, SK 머티리얼즈 뭐 이런 애들은 이거를 쓰기 위해서 로열티를 지불해야 돼요. SK에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그래도 1년에 한 1,000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다 합하면. 합하면. 네, 그 이름값을 쓰는 것들을 합하면 한 1,000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뭐 네, 돈을 버는. 안정적인 수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애들이 돈 벌면 그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배당을 받고 뭔가를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사실은 알짜배기
회사예요. 갑자기 좋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밑에 여러 가지 사업 구조들도 많고 SK도 마찬가지고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 중에서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차라리 제조회사를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이런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제조 회사들이 좀 뭐 행복, 이슈, 좀 약간 어떤 점을 좀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최근 저번 주에 네. 기관 투자자, 이번 주는 아직 이제 다 흘러가진 않았으니까 저번 주에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지주회사가 삼성물산입니다. 물산을 샀나요? 삼성물산을 가장 많이 샀고요. 제일 많이 판 거는 LS. 네, LS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거는 LG 제일 많이 샀어요. LG.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최근에 이슈들을 본다라고 하면 두산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원전 이슈도 있고요, 매각 이슈도 있어요. 왜냐면 뭘 매각하나요? 두산건설. 건설이요? 네, 두산건설을 이제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까라는 이슈들이 계속 또 솔솔솔 나오고 있는데 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두산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전 이슈 자체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유가나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근데 또 겨울이고, 그 다음에 중국 전력난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원전이라는 게 아마 내년에는 더 부각이 될 거예요. 네, 저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죠. 엊그저께 기사를 보다가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 이제 원전 없이 뭐 친환경을 논할 수 없다. 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가장 길고 그러니까 탈원전이 사실은 저희는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탈원전이 친환경이 아니라 원전이 친환경일 수도 있어요. 좀 위험해서 그런 거죠? 위험해서 그런 거지. 왜냐면 방사능으로. 근데 또 그거 알아요? 근데 후쿠시마에서 그랬죠. 네, 근데 일본이 사실은 우리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 그쵸,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원전 건설한다고 했어요. 원전 어디다 건설해요? 바닷가 가까운 데 건설해요. 그러면 좌로 우리나라 서해 옆에 다 뭐예요? 다 중국 원전이에요. 뭐 하나 터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저희는 사이에 껴가지고 또 일본 터지면 오른쪽은 일본, 그쵸. 왼쪽은 중국.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차치할 문제고 안전성은 당연히 기본이 되겠지만 석탄 발전이 가장 크거든요. 이제 화력 발전 같은 거를 해서 전 세계 전력을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을 하려면 이거 비중을 자꾸 줄여야 돼. 근데 이 비중을 줄이려면 어찌됐건 이걸 대체할 걸 해야 되는데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 풍력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원전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간의 이슈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책의 이슈가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지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원전도 같이 갈 거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두산이 아마 매각도 잘 되고 두산중공업에 또 원전 이슈까지 없는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SK는 가장 큰 이슈가 방금 얘기했던 고체 리튬 메탈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각되면서 또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체제로 넘어가면서 조금 혜택을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문화. CJ나 CJ E&M 같은 경우에 투자를 조금 많이 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내년, 내후년이 되면 어찌됐건 여기서 많은 것들이 생겨날 거니까. 공연도 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요런 회사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LG도 이슈는 있어요. 근데 LG는 이제 이슈가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이사에 뭐 이제 새로운 LG 부회장이 취임을 했는데 앞으로 M&A 아까 지주회사의 이제 주가 M&A가 가장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M&A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걸 700억 투자해서 5천억 터지면 잭팟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아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보면은 요새 그 우주나 맞아요. 이런 거랑 연관이 조금 있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 중에서 만약에 너 같으면 어디에 투자를 할래라고 물어보면 저는 두산이랑 SK. 두산과 SK. 거기가 그래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말 그대로 세금 내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가장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또 내년 1분기 때까지는 큰 힘을 발휘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변동성이 조금 가질 수 있는 두산이나 SK가 좋지 않을까. 지주회사가 혹시 배당을 좀 많이 주나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배당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성격은 없습니다. 국내의 지주회사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은 배당을 별로 안 하지. 근데 그 밑에 자회사들은 배당을 해야지. 왜냐면 그래야지 지주회사에 돈이 생기니까. 그럼 지주회사 돈을 줄 수 있죠. 그렇지. 상납을 해야지. 얘가 뿌리는 게 아니라 상납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배당 성향이 좋지는 않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M&A 이슈에 따라서 가장 크게 움직여요. 매각 이슈에 따라서 가장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게 두산이랑 현재 SK여서 두 개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제 사실은 신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요즘에는 친환경. 네. 그러니까 뭐 전기차도 있겠지만 수소, 태양광, 네. 풍력 이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로들 그래서 지주 회사들끼리도 협의체를 많이 구성을 하잖아요. 왜냐면 같이 가자. 네. 니네 혼자 안 되잖아. 네, 그럼 뭐 이제 수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구분이 돼요. 만들고, 그러니까 생산, 설비, 그다음 운송,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사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혼자 다 못하니까 이걸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고 M&A를 잘하냐. 이런 뉴스 기사들이나 이슈들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그런 쪽으로 사실은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자회사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결론은 M&A 잘못하면 그냥 통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배당은 별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정리해보면 지주회사는 뭐 배당 성향은 많지는 않지만 자회사들이 돈을 좀 잘 벌면 저는 그것들이 흡수가 되는 거고 그 총알을 가지고 딴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죠. 또 투자, M&A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투자하는 매력이 되겠죠. 지주회사를. 맞습니다. 지주회사 말고 자회사 투자하는 것보다 굳이 지주회사를 투자해야 된다면 좀 어떤 부분을 보고 하면 좋을까? 방금 얘기한 거. 지금 말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개별적인 이슈, 돈 많이 벌었다 이거보다는 지주회사가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건 없어요. 없나요? 왜냐면 뭐 제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걔네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올라갔다. 장사를 얼마나 잘했다. 이건데 지주회사는 그게 아니라 다른 측면. 이슈들에 굉장히 더 민감하다라는 거지. 숫자에도 민감해야 되긴 하지만 이슈들에 민감해. 매각 이슈, 합병 이슈, 그 다음에 오너 일가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대응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전기, 수소는 무조건 등에 업어줘야 이게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이슈들도 또 이렇게 하나 업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부동산 원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주회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두산이 조금 나지 않겠나. SK.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는 시야가 조금 달라야 된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지주회사도 한번 뭐 포트폴리오에 담아볼만 하죠? 담아볼만 하죠. 나쁘지 않죠.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또 그 밑에 많은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지주회사는 아니어도 이제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자회사 굳이 제일 꼭대기 지주회사는 아니어도 모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중간 지주회사라고 저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비상장이 돼 있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10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지주회사. 근데 얘네들도 어찌됐건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은 차근차근 상장을 시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에서 발생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SES 갑자기 대박이 나면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있는 회사들도 또 대박이 난다라고 하면 그 위에 차등 좋아지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딸이 학교에서 1등하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의 어깨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렇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영향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엄마랑 아빠의 관계다. 아니, 엄마랑 자식의 관계다. 아빠의 자식의 관계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를 보는 시야와 그다음에 자식을 보는 시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라는 정도. 아, 좋습니다. 저는 지주회사를 왜 투자해야 되지? 이게 뭐 투자하는 가치가 있나라는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로 SK 검색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또 저도 네. 지주회사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6억 달러를 번다. 그러니까요. 이를 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야지. 네, 네.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과 네. 지주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36.5도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뭐 어려운 용어 이런 것보다는 어렵게 얘기하지 마. 조금만 쉽고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잘 풀어서 뭐 전문가 할 것도 아닌데 네. 뭐 그럼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